예, 박종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이어서 또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지선 이후에 처음 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건강하게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당대회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전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뭐 용호상박의 대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예, 한주 충청과 부울경 음, 경선 결과로 볼 때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선전했다. 김민석 후보가 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역전을 뭐 지금 뭐 근소한 1%도 채 차이가 안 나는 예, 합산 그런 결과이긴 한데 이번 주는 역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호남 대회전에서 뭐 큰 차이로 격차를 벌리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전했다 표현하셨습니다. 네. 충청이 또 우리 의원님이 네네. 대전이 지역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충청 당원들 표심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7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7 이하로 이기면 좋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이었잖아요. 약 1% 차이였으니까 예. 왜 이런 계산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그 자타 공연하는 전략가이죠. 예. 과거에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여러 선거를 사실상 뭐랄까요 지휘하는 예. 그런 입장에 꽤 있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상황본부장을 했고 제가 이제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러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예. 마이너스 7%는 뭐 엄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셔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충청권은 말 그대로 정청래 후보의 고향. 그중에서 대전은 고등학교를 정청래 후보가 나왔고 예. 고향인 금산은 대전권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제일 큰 도시는 천안 아산인데 예. 아시잖아요, 충남. 예, 압니다. 천안 아산은 이제 금산하고는 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 제가 느끼는 대전의 현장에서의 느낌도 조금 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조금 졌고요. 예, 대전은 졌죠. 충남북은 이겼고 세종은 세종은 졌는데 전체 토탈해서 뭐 조금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실제로 그쪽 후보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50% 과반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간다. 10% 이상 격차를 낸다. 그렇게 장담하는 얘기들이 꽤 들렸는데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아주 박빙이긴 하지만 이긴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7% 그것이 오히려 결집력을 좀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도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 필요한 당대표는 왜 김민석이어야 하는가?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갓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 성공은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두 개의 같은 동전의 앞뒤면에 있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대통령과 호흡이 일치하고 당정이 일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민석 후보 아니고서는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뭐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노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지적을 하면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 최고의 후보님들은 다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면 갈등이 없었는데 갈등이 있었다고 자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끝까지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다. 의리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분이.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말 그대로 그 말이 허구죠. 예. 그 말이 하고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예. 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입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안다. 명청대전이라는 거는 예. 저희 뭐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김민석 후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명청대전은 세상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소위 친명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용어였고 그 명청대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국정 동력에 대한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함부로 사사건건 비난과 비판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모든 각 부처 기관을 공개적으로 중개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일선에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말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방선거의 결과예요. 승리다 패배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과 권위가 결국은 의심받고 비판받는 계기가 지방선거 결과였다. 그 지방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였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피가 아니었냐. 그리고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하정우 수석 아니었냐. 뭐 여러 근거를 들면서 또 명픽 후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건 결국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왜 당대표의 잘못으로만 치환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어음 발행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어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통되는 건데 결국은 어음의 신용이라는 거는 유통의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명픽인지 아닌지는 뭐 잘 그 깊숙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대통령이 일종의 신뢰, 신임을 표시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거는 당 대표와 당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이런 등등의 전술상의 전략상의 그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선거 실무. 그거야말로 실무와 전략과 전술. 그거야말로 책임을 면하려는 책임 회피적인 무책임한 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의 사실상의 패배와 같은 결과 이거에 책임을 지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이신 거죠.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그 전대가 격화되고 있고 내일 또 2차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1차 때는 그래도 약간 신사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이 이제 연설회를 지나면서 이분들이 세게 싸울 것 같다. 세게 붙을 것 같다. 이런 전망했어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김민석 후보님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님도 그렇고 쌍방이 서로 장군망군을 했죠. 뭐 윤리 재소니 뭐 이런 등등을 윤리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 그냥 스파크가 날 정도로 붙었는데 지직했어요 지금. 오늘은 김민석 후보는 오늘은 통합 얘기를 좀 강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박정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일 이제 2차 토론회. 2차 토론회는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역시 그래도 충청 부울경에서 선전했고 이제는 역전하고 호남 대회전에서 지금 뭐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다 뭐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차 토론회처럼 김민석 후보께서 정책적 대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하는 그런 폭넓은 역시 대안이 준비되어 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이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배신자다, 배신자론.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할 수도 있다.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을 나간 다음에 한
18년 정도 네, 이제 네. 밖에 있었다. 네. 그 부분을 또 계속 공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18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18년은 말 그대로 퇴수, 음. 백수도 아닌 퇴수 김민석의 정치적 야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예. 정말 야인 생활 시절.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참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몰인정한 저는 저 태도라고 보고 예. 다만 2002년 저 역시 김민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때문에 저도 법복을 벗고 나온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역시 이 당사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2008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화해했다라고 했고 자서전에도 그런 취지를 남겼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청래 후보가 소위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전부에 대해서 한 25년 중에 한 24, 5년 가까이 그 중에서 한 18년의 그러한 역사를 예. 단언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짜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좀 과한 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신천지 얘기도 꺼냈다.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공격한 것이다. 우리가 신천지냐? 당원들을 신천지로 몰아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윤리 감찰을 하겠다.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윤리 감찰이라는 단어는 저도 많이 이제 전회를 지나가 봤습니다만 네네네. 윤리 감찰을 후보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한 후보도 좀 처음인 것 같고. 예.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죠. 예. 신천지 문제 지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일부 근거들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김민석 후보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더 당을 사랑하느냐. 만약 이것의 규모와 어떤 연루 가능성들 또는 표현 중에는 움직이는 표적을 김민석 후보의 표현 중에는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 당시에 정교 유착에 대한 개탄의 말씀들을 했고 그 결과가 특검에서 배제된 것이 결국은 합수본이 발족을 했고 합수본에서 최종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를 구속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정청래 후보도 함께 공동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냅시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의 또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정청래 후보를 지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마치 뭐 재발저리듯이 그렇게 본인을 향해서 한 것처럼 본인이 연루된 것처럼 심지어 본인의 지지자들 아니면 당원들의 상당수가 마치 신천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당정 문제도 좀 제기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서도 이중당적인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그럼 이번 전대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짧죠. 그럼 이후라도 이 문제를 짚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진보정당과의 연대의 문제라든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혹은 뭐 연대 또는 선거 시기 뭐 후보 단일화의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진보 세력, 진보 민주 진보 세력의 어떤 대통합, 더 나아가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 있는 건전한 보수 세력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뭐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또 소위 멸칭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쌍방의 정말 볼썽사나운 그러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을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은 작년 말 올 초에 공소취소의 문제라든지 또는 뉴 이재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이 빅마우스들 큰 스피커들이 공론화하면서 그 안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느닷없이 마치 폭탄 선언하듯이 나왔다. 이것이 나오는 문제. 예. 밑에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아주 세밀한 그런 합당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뭐 터뜨리듯이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이것이 무슨 뭐 그냥 진짜 충정 어린 마음의 합당 얘기나 아니면 뭐 공수처의 문제나 아니면 이재명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예.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의 관점에서 반추해 보면은 그런 생각도 가져볼 만하거든요. 지금의 예. 갈등의 과정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정청래 후보가 이런 아까 말씀 명청대전이나 이런 갈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승부 전당대회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 승부의 전선과 쟁점을 굉장히 선명히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요. 예. 아무래도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하냐, 누가 더 호흡이 잘 맞냐, 누가 더 조화를 이룰 당대표냐라는 예.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예.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김민석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전선을 쟁점을 선명하게 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 측면과 예. 또 하나는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뭐 보안 수사권의 예. 어떤 극명한 어떤 쟁점화 이 두 가지를 정청래 후보는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 제 오해일까요? 제 그냥 단순한 그냥 의구심만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일 또 토론회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 네. 보안 수사권 문제를 말씀하셔서 형소법 개정안 이제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또 판사 출신이시기 네네. 때문에 네. 이거 괜찮은 것이냐? 네. 이 법안 내용 그대로 네. 국민적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역시 검경 수사권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라는 예. 것은 이 원칙에는 누구든지 이론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번 민주당의 이제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법안도 발의했지만 그 의원님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가 맞다. 그러나 뭐 국민들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피해자의 최종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러한 일부 보안수사권 존치를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말 그대로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한 16개 항목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요구권 같은 보안수사 거요? 요구권이 예. 아주 정밀하고 강도 있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점에서 예. 보안수사권 뭐 일부 존치론자 의원님들의 역할이 꽤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는 킥스라는 예. 것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주장한 사람 예.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에 수사 관련된 경찰의 수사 관련한 모든 과정들을 다 입력하고 전자화해서 입력하고 그것을 함께 검경이 공유하는 것. 예.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굉장한 성과고 예. 또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이를 듣지 않으면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수청이 이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 예.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7대 민생범죄 또 뭐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로 정권 사건을 송치한다.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겠다. 네. 지금 물론 지금 수리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의를 엄청 많이 표명하시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정성호 장관 입장은 보안수사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일부 필요하다. 네.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장관 입장. 그만두면 안 돼요. 10월 1일이 말 그대로 공소청,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예. 또 공소청의 출범일이고 동시에 중수청의 출범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이 들어가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10월 1일부로 완전히 수사 기소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예. 보안수사 요구권을 제가 오늘 강조드렸는데 예.
제가 마지막 남은 걱정이 하나 있다면 예. 이번 뭐 증거인멸, 예. 목전에 다가온 증거인멸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고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예. 검경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것은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것이 10월 1일부터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그렇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두 달 그러면 남았어요. 적어도 전국 검찰청 중에 한 청 정도가 일종의 시범청으로서 예. 사실상의 수사를 보안 수사 요구를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예. 다루는 그런 모델링 케이스, 예. 파일럿 케이스를 만들어서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돼야지 이게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일도 누가 하겠어요? 장관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그거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안수사 요구하면 두 달 안에 해야 한 달 정도 한 달, 예. 지금 준비해서 9월에 시험 가동하고 10월부터 예. 출범하게 되면 예. 저는 상당한 시행착오는 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민주당 의원님 나오시면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수사기소 분리됐고 네. 보안수사 폐지됐어요. 네. 국민들에게 뭐가 좋아졌습니까?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측면, 소위 검찰 독재라는 측면, 검찰의 이름으로 정권과 밀착해서 봐줄 수 없는 사건을 봐주기도 하고 예. 또는 도대체 그렇게 수사를 무지막지하게 예.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사건을 남용함으로써